결과적으로 가게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져 사장인 버거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올레 버거에서는 저희가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얕보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린 패티를 다시 구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사진의 모습은 패티를 줍는 게 아니라 패티를 굽고 난 그릴을 닦은 행주가 떨어져서 줍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올린 글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글을 신뢰하느냐 마냐는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이동해 상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져 수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피해자와 저는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배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자는데 몸을 만지는 행동은 좀 아니지 않아요? 피해자는 분명 잠에서 깨서 눈을 여러 번 깜빡였어요. 피해자도 절 봤을 거예요. 몰라요. 그런 거 어떻게 세세하게 기억해요? 왜요? 나다 보면 그래요? 제가 깨어있다 그래요? 암묵적 동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검사님이 여자친구랑 스킨십 할때 물어보고 하십니까? 그건 이 사건 진정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유치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부 형사부문 두 번째 발표팀입니다. 두 번째 발표 한영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일리아입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증인 나으리, 안치환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베리! 감사합니다. 민망해요. 빨리 박수 보내주세요. 주행 그것은 무엇인가? 사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만 20세, 만 19세. 그런데 MTA에 가게 되었는데 MTA에서 피해자 학생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피고인 등은 함께 술 먹기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칙으로 피해자 학생에게 가서 옆자리에 누워 있는 사진을 찍어 오라 이런 이 게임에 벌칙에 걸려서 그 피고인 학생이 그 피해자 학생 옆에 누워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뒤 이후에 손으로 팔과 가슴을 만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헛기침 소리에 놀라 이게 당황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MT 이후에 피해자 학생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한 그런 사건으로서 재정합의 결정에 의해서 합의부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성추행이 아니라 충분히 피해자 학생과 치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성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 피고인이 주장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를테면 술을 좀 많이 마셨고 더군다나 선배들의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 그 선배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선후배의 관계이지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충분히 추행으로 느껴졌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고 사리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추행입니까? 아니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년 4월 20일 2017 고합 1203호 중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영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하서준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임재영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의 이름이 말씀해 주십시오. 홍지단입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1997년 1월 24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 강동구 상암로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디입니까? 대전 서구 삼촌로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대학생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7년 3월 12일 오전 3시 20분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풀향기 리조트에서 조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입생 MT 도중 술게임, 즉 시킨 행동을 하지 못하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이동해 향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향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과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습니까? 예, 변호인,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건 발생 1시간 전인 오전 2시 10분부터 본인 이외 3학년 선배 3명, 동급생 4명, 1학년 후배 2명과 함께 사건 발생 직전까지 술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연인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팔과 가슴을 잠시 만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와 행위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정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입니까? 네, 변호인과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피해자와 저는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공소 사실대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네,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살짝 만진 것은 맞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증거 목록과 같이 증거를 신청합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서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네. 이 증거의무사항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해서는 적법성, 실제 성립, 임의성에 관해서 인정하지만 내용은 부인하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해서는 적법성, 실제 성립, 임의성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경찰 작성의 피해자 나다범에 대한 참고 인질 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거 서류에 관해서는 모두 인정합니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이 부인되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경찰 작성의 피해자 나다범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하여는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하고 나머지 증거 서류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검사는 부동의된 증거에 관하여 증거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경찰 작성의 피해자 나다범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 인정과 반대 신문 뒤의 부여를 위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기 나다범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공판은 2017년 4월 23일 오후 2시에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년 4월 23일 2017 고압 1203호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예.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법원이 증인 지원관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인들은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심리를 비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퇴장 명령을 하거나 심리 비공개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들 본인 또는 증인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또는 증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증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들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나다범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흥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검사가 신청한 피해자를 신문한 후 나다범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다범 증인은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당시 경찰에 진술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진술 조서를 다 읽어본 후 서명하고 무인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2017년 3월 12일 오전 3시 20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사건 당시 전 자고 있어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추행을 당한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동기생 나다봄이 피고인이 새벽에 저의 몸을 만진다라는 것을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인이 그런 스킨십을 할 정도의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사이였나요? 저랑 그 선배가요? 아니 남사친 여사친 모르세요? 저는 그 선배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자는데 몸을 만지는 행동은 좀 아니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엄연한 성인이라고요. 아침에 추행을 당한 사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매우 화가 나고 불쾌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불쾌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추행을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랬었나요? 맞습니까? 진술 조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기억을 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진술을 다 읽어보고 무인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대답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추행 후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때 이미 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존전에서는 왜 아침에야 추행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을 하였나요? 제가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나간 것을 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고 추행당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어서 추행당하고 비틀거리며 나갔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만질 때는 자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다가 언제 깨어났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뭔가 느낌이 있어서 깨어난 것 아닙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신문 계속하시죠. 증인, 피고인이 증인의 팔을 만질 때부터 이미 깨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62조 사망에 따라서 다른 증인과 대질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증인은 귀가하지 말고 법정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다범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당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진술 조서를 다 읽어본 후 서명하고 무인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좋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학년으로서 신입생 MT에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오전 3시 20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시 20분경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있더라고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더니 갑자기 손이 피해자의 가슴으로 가더라고요. 좀 당황했죠. 그러자 증인은 어떻게 행동했죠? 처음에는 둘이 스킨십을 한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 있는 장소에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헛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왜 그 상황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나요? 전 둘이 종종 같이 다닌 것을 보아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른 척했는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헛기침 소리를 내서 간접적으로 제지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둘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증인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제가 피해자와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해서 그 말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피해자에게 너랑 홍지단 선배가 서로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보는 눈도 많은데 그런 스킨십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놀리듯이 말했죠. 당시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더군요. 그리고 하지만 그때 제가 피해자가 분명 잠에서 깨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야 부끄러워서 감추려나 싶었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부터 깨어 있었다는 건가요? 자신의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위증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피해자는 선배의 손길 때문에 잠에서 깨서 눈까지 깜빡거렸어요. 잠들던 중에도 잠깐 눈을 깜빡거릴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여러 번 봤다니까요. 피해자는 분명 잠에서 깨서 눈을 여러 번 깜빡였어요. 피해자도 저를 봤을 거예요. 제가 한 2m 정도 떨어져서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렸는데 방박 복도의 불빛이 환해서 문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눈을 깜빡거리는 게 보였어요. 증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것만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계속하시죠. 재판장님, 피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요청합니다. 네, 피해자의 증언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나다범 씨의 증언은 일단 마칩니다. 그러나 완전히 마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대질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귀가하지 말고 법정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에 깨어난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증인, 사건 발생 당시 문과에서 자고 있었던 것도 확실한가요? 몰라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기억해요. 왜요? 나다범이 그래요? 제 깨어있었다 그래요? 나다범이 헛기침할 때 제 깨어났대요? 증인, 왜 나다범 씨가 사건 발생 당시에 증인이 깨어 있었다고 증언한지 확실하시는 거죠? 걔가 나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나다범 씨가 헛기침을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건 그게 신입생 NT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중 적지 않은 수가 학생들이 증인이 자고 있었던 방에 있었을 텐데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시각 헛기침을 했던 사람이 나다범 씨인 것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사실은 깨어 있었습니다. 추행 당시 자고 있어서 몰랐다는 진술은 잘못된 전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깨어 있었다면 왜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만약 깨어 있었다면 왜 그때 정하지 않았습니까? 선배의 관계가 껄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신입생인데 선배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려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테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인 제가
여자인 누나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그럼 언제 깨어났다는 건가요? 제가 자고 있는 도중에 누가 제 왼쪽 팔을 만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떴는데 왼쪽에 피고인이 제 왼쪽 팔을 더듬고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냥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왼쪽 팔을 만지던 이 손이 제 왼쪽 가슴으로 오더니 제 왼쪽 가슴을 계속 만지더라고요. 증인 혹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피해자 증인에 대한 추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나다범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나다범 증인에 대한 신문도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피해자 나다범 증인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피고인 측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피해자 나다범에 대한 증인 신문 결과 경찰 작성의 피해자 나다범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결과 피해자는 당시 깨어 있었고 심신 상실 또는 한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작성의 피해자 나다범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검사는 증거로 채택된 모든 증거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의 내용을 고지하여 주십시오. 증거 목록 순번 1번 고소장과 순번 3번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에는 피해자의 추행 피해에 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순번 2번 현장 사진을 담은 수사 보고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순번 4번 나다범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 조서에는 나다범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번 5번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직전 피해자 옆에 누워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순번 6번 사진은 피고인이 단체 카카오톡에 올린 글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순번 7번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님, 순번 5번, 6번 사진은 화면에 비추어 내용을 고지하겠습니다. 순번 5번 사진은 당시 피고인이 벌칙 사진을 찍은 직후인 오전 3시 22분 피고인이 벌칙을 수행하라고 말했던 선배에게 보낸 사진입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보시다시피 초점이 정확히 맞춰진 상태로 찍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피고인이 선배에게 셀카 사진을 보낸 이후 학과 단체 카톡방에 16학번 홍지단 벌칙 수행했습니다라고 맞춤법 띄어쓰기 하나 틀리지 않고 보낸 글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멀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거 서류에 대한 내용 고지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증거 서류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생각은 단순히 피해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방금 봤던 순번 5번 같은 사진을 찍었고 순번 6번과 같은 카톡글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술이 취한 상황에도 똑같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제출할 증거 있습니까? 예.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편지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겠습니다. 저 손편지를 보시면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스킨십은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서로의 몸을 만지는 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암묵적 동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검사님은 여자친구랑 스킨십할 때 물어보고 하십니까? 그건 이 사건 쟁점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유치하십니까? 검사와 변호인은 정숙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조사 중에 이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손편지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주장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재판장님, 피해자가 나다본 증인 신문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니 공판 기일을 한번 속행해 주시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검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제2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공판은 2017년 4월 26일 오후 3시 본 법정에서 개정합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년 4월 26일 2017 고압 1203호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지요? 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한 재판장님, 기존 공소 사실을 주의적 공소 사실로 하고 피고인은 3월 12일 오전 3시 20분경 경기도 양주시 장읍면 부곡리에 있는 피랑기 리조트에서 좋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입생 MT 도중 술게임 즉 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예비적 제명으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형법 제27조 실행에 수한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각각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형법 제27조는 불능미수 및 불능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불능미수란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 즉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하고 결과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불능범입니다. 이 사건에서 설령 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어서 준강제추행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중강제추행의 불능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이군요. 피고인 측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습니다. 피고인, 검사가 방금 말한 변경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습니까? 예. 변호인,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주의적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주의적 및 예비적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하여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거나 호감이 있는 관계였고 피고인 행위는 잠시 피고인의 옷 위로 팔과 가슴을 만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좀 전에 심신미약 주장도 역시 유죄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습니까? 예, 변호인의 의견과 같습니다. 예비적으로 추가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피해자의 잠시 호기심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팔과 가슴을 만졌고 무슨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추행 행위란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정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소장 변경 후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주의적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 중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만약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불능미수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이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만진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진 점,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짜증이 나고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행 당시 깨어났다는 점이 밝혀졌으나 팔을 만지기 시작할 때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령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추행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가 깨어남으로써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추행을 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죄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볼 때
당연히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증거 목록 순번 5번, 6번 각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주로 남성이 성범죄의 가해자이지만 이와 같이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 주십시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사건 발생 이전에도 어느 정도 스킨십을 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옷 위로서 피해자의 팔과 가슴만을 잠시 만전에 비춰봤을 때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 깨어나 있었으므로 중강직 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중강직 추행죄의 위험성 또한 없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강직 추행죄의 불능미수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하여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었고 또한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해왔다는 자체는 다 인정하고 있고 다만 법률상 변론 해석상 점제가 되는지에 대한 여지만 다투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아까 말했듯이 법을 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제가 피해자와 그 정도 스킨십은 가능한 사이라고 생각했고 잠시 호기심에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죄가 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에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는 재판을 받으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무척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고합 1203 피고인에 대한 중강제추행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 고합 1203 피고인에 대한 중강제추행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 나다봄의 증언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의 자백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진 행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중강제추행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살펴봅니다.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대방이 자고 있는 경우에 몰래 서로의 몸을 만지는 것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옷 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몸을 몰래 만진 점, 피해자가 당시 짜증이 나고 불쾌했다고 명백히 증언한 점, 이 사건에는 통상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추행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나 형법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남성도 자신의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얼마든지 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 피해자는 추행 시작 단계에서 잠에서 깨어났고 잠에서 깨어난 이후 당시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적 공수사실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예비적 공수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능죄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 피고인이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여겨 팔과 가슴을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만 않았다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성립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적 공수사실인 준강제추행은 무죄이나 예비적 공수사실인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를 했다는 점,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률 해석에 대하여는 다투지만 행위 내용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학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형법 제27조의 불능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형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형을 감경하기로 합니다. 피고인이 한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합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을 감경함으로써 7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자, 다시 들어오세요. 네, 질의응답할 겁니다. 네, 자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긴박하게 흘러갔던 우리 두 번째 발표 우리 한영고등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렸던 것처럼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변호인의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피해자 반대 신문 하실 때요. 네. 아까 피해자가 경찰 진술하고 다르게 경찰 진술에서는 그 피고인이 자기를 만지고 나갔다는 거를 알고 봤다고 그랬는데 이제 공판에서는 그걸 부인하는 그런 진술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실 때 네. 추행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추행 당시 자고 있어서 몰랐다는 진술은 잘못된 전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깨어 있었다면 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추행이라는 용어를 변호인께서 쓰셨는데요. 네, 네. 변호인께서는 지금 무죄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하시는 거라면 이 추행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거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변호인으로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 사실 그대로 팔과 가슴을 만진 거를 알고 나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검사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 거는 아까 구형을 징역 6개월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1심 선고는 벌금을 선고유예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님 쪽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판결 결과가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고 보고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항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대본을 쓰고 다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쉽게 갈 수도 있는 이런 그 중강제추행 사건을 다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불능 미수까지 생각을 하고 선고할 때 양형위원회의 그 양형 기준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점을 보면 학생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한 건가요? 저희끼리 의논도 하고 저희 지도 선생님께서 도움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님께 여쭤볼게요. 검사님이 이제 준강제추행으로 이제 기소를 하고 어차피 피해자의 증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증언에서 피해자가 중간에 이제 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공소장 변경까지 이제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공소장 변경을 불능 미수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참고로 한 판례에서 이제 중강제추행의 불능 미수 이미 그러니까 남성이 자는 여성의 신체를 만졌는데 여성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강제추행죄로 처음에 공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이제 상고까지 올라갈 때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었는데요. 이 점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져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것으로 저희 대본을 썼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중강제추행의 불능 미수를 본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이디어는 되게 참신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미수는 실행을 착수한 다음에 기소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추행은 지금 가슴하고 팔을 만지면 만진 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기소가 되었다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팔도 만지고 가슴도 이미 만졌는데 네. 불능 미수는 말 그 자체로 미수거든요. 네. 미수라는 것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능 미수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이제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독약을 탔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알고 봤더니 그게 독약이 아니고 설탕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자체로 불능인 경우에 이제 불능 미수가 되고 죽지 않은 결과에 이제 기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행이면 팔 만지고 가슴 만졌을 때 이미 기수가 되었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거는 고민 안 해봤어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졌지만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것이 불능 상태라고 보아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게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기수가 깨어 있을 때 만져야지만 기수고 깨어 있지 않았을 때 만지면 아직 실행은 착수는 있고 기수는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그런 건가요?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뭐 MT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소재로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예, 또 불능미수까지 연결해서 한 건 참 참신한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검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불능미수라는 거 이제 말씀하셨고요. 예, 혹시 불능미수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어떤 경우가 불능미수가 있을까요? 문제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이 불능 미수의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판례를 알아보기보다는 아까 심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례로 예를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만약 이불 속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칼로 수차례 찔렀는데 그 안에 베개가 있었을 경우 그 경우에 불능 미수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게 지금 이제 또 실제로도 사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MT에서는 이제 선배들이 강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좀 더 요점이 좀 부각이 됐으면. 근데 지금 여기 양형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구분해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주장하고 뭐 여기 뭐죠? 피고인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MT 가서 선배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이제 억지로 하는 뭐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배려들, 그러니까 피고인을 위한 배려들이나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고려가 됐으면 뭐 좋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재판장 그 양형이나 뭐 좀 더 나가면 뭐 이 부분이 또 이제 좀 더 강하면 이제 무죄까지도 할 수 있는 뭐 여지인데, 그건 뭐 인정하기 좀 힘들더라도 양형에서는 좀 고려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강제성이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강제성이 크지 않았던 걸로 생각해서 뺐어요. 저를 수고한 우리 한영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박수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인사하고 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팀 한영고등학교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세 번째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팀의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나자율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불선과 충돌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당연히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멈출 줄 알았는데. 변호인 측은 말도 안 되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죄를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불쌍이를 구하지 못해 불쌍이가 죽었다고 책임을 묻는 겁니까? 광고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드는 거지 절대로 저희 제품에 이러한 결점이 있으니 사지 마십시오 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차를 구입할 때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수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차를 전환할 수 있었겠어요.